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투자 인문학 1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남자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요번 주 방송도 녹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원래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원래 그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우리 또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결승전에 또 중요한 또 한일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을 또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또 얼마 잘 있지 않는 이 한일전 직관을 하기 위해서 녹방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녹방으로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 주요한 이제 내용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특별한 여러 소식들은 없어요. 지금 이제 좀 폭풍이 오기 전에 매우 고요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작은 알트들, 좀 잡 알트라고 부르는 좀 시총 작은 알트들이 많이 펌핑을 해줬었고, 지금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상태. 그래서 여전히 저는 메이저 알트들의 시간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또 중심에 있는 제가 몇 년간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리플 XRP. 주요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XRP를 다루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오랜 애를 먹이고 증명이 아직 안 된 리플 XRP에 대해서 오늘 좀 차트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700만 원 정도로 있고, 지금 이렇게 업비트의 차트로 보면 김프는 거의 빠져 있는 상태예요. 거의 지금 뭐 한 10몇만 원 차이니까, 한 3,700만 원짜리 비트에서 10몇만 원 차이면 이제 김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김프가 지금 급등장 아닌 상태에서 없는 거는 매우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김프가 급등장에 많이 꼈다라고 하면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 않으면 대중들이 많이 달려들은 이 효과에 대한 반대 부작용이 일어날 거다. 당연히 그럼 폭락을 하겠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지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 좀 모아주고, 장기 이평선 위로 올려주고, 단기 이평선들 아래서 올라와주고 있고, 이게 다 정배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이는 그 시점이 이제 머지않아 올 것 같고, 이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라고 하면, 다시 가격이 빠져서 여기 정도까지 갈 거다, 그리고 여기 정도까지 다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또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한 해외 차티스트나 유튜버, 크립토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어떤 모든 순간에도 매수와 매도가 존재한다는 거는 다른 뷰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서 오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뭐 유튜버나 그동안에 잘했던 차티스트도 계속해서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차트라는 건 계속 맞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워렌 버핏보다 더 큰 부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고 차티스트를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속 맞추지 못할 가능성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 틀리고 그 중에 몇 개가 맞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때도 제가 투자 인문학 방송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데는 전반적인 사이클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리플 XRP도 저는 이제 10월 말과 11월 말을 좀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역시도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늘 방송을 접하시거나 저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을 접하실 때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시고,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제가 작년 이때도 저는 이쯤에서,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을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보란듯이 틀렸고 FTX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점에서 보면 한 달 간격으로 그거를 틀리게 된 거고, 결국에 제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안에 제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말한 건 또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이클 관점에서 그때가 얼추 가까이 왔다라는 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접하시거나 어떤 분석가 얘기를 볼 때도 사이클 관점에서 지금 갈 거니까 내가 지금 대출을 땡겨서 지금 넣어서 다음 달에 팔아서 딱 몇 배 만들면 무조건 이득이네 라고 접근하면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여유롭게 지금쯤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늦어지면 몇 달 안에는 움직이겠네, 얼추 이평선이나 사이클이 이제 돌아 나갈 때가 됐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투자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지금 간다, 이쯤 간다라고 했는데 안 갔네, 한 달 있다 갔네, 틀렸네 라고 하고 투자를 포기하고 손절을 하죠.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그런 인사이트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혹시나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셔도 방송을 다른 채널로 바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들으셔도 도움도 안 되실 거고, 그리고 차라리 그런 이제 급등하는 것만 뭔가 쫓는다고 하시면 단타 트레이더의 그 쪽에 지향을 하셔서 거기서 더 그 단타 트레이딩 스킬을 갈고 닦으셔서 그쪽에서 빛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제가 하는 얘기는 지루하고 그다음에 클리셰적인 이야기, 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닿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2021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떤 부분이 두렵냐면 반드시 불장 사이클은 올 거예요. 올 건데 그때도 제가 이제 방송을 꾸준히 이제 그땐 이어나가겠죠. 2021년과 다르게 이어나갈 텐데 그때 되면 분명히 불장 때 엄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고점에 코인을 다 투자한 다음에 이제 엄청 괴로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장 때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절대 코린이는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 10번 기업을 외치고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오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도 방송을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크립토 공포 지수는 중립 단계 49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아직은 원칙적으로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은 하시기 좋은 때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탐욕 단계로 올라가는 때가 머지않아 올 겁니다. 오면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매달 투자하시던 걸 잠깐 멈추고 현금을 모아두시고 오히려 갖고 있는 코인들 자발트라든지 메이저 알트들도 어느 정도 탐욕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각자 알아서 잘 하셔서 현금 비중을 잘 만들어 놓으시는 때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탐욕 구간 되면 추가로 더 사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때 대출 받아서 없는 돈도 막 땡겨서 사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구글 트렌드 좀 보면 지금 여전히 8이에요. 7 갖다 8인데 매우 사실 지금 거의 바닥인 상태고 지난 5년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바닥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축하고 팽창했다가 수축했죠. 그럼 반드시 팽창이 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을 먹다가 떨구면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중력은 당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 사이클 역시도 그냥 지구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지구라는 거는 자체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계절도 있고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체가 인간이죠. 인간은 근데 AI처럼 모두가 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심리가 있어요. 탐욕과 공포. 그것 때문에 이 사이클이라는 너울이라는 파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것처럼 투자 시장의 사이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비이성적 심리에 의해서 그 너울이라는 투자 시장의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 너울이 차분했다가 파도가 한번 크게 쳤다가 다시 차분했다가 에너지를 모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음에 너울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한 10번 정도 보시면 제 이야기는 술술 여러분들이 아마 입에서 나오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꼭 한번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방금 전에 좀 가져온 건데,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제 종교 분쟁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 그 여자분을 이제 죽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험하게 차에 매달고 막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녀요. 지금 이제 매우 보기에 끔찍한 영상인데, 그런 것들 가져온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전쟁 선포를 하면서 공군이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하고 있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냐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 꽤 심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그래서 공중에 폭격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건데 신이 인간에게 이런 걸 가르친 건 아닐 텐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 공개해야 국제 결제 공시요건 협의 착수. 그래서 BIS가 전통 금융권 내 암호화폐 파급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 공시 요건을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저희 댕댕이도 국제결제은행에 이 암호화폐 그 보유량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은행 규범을 결정하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이달 4일과 5일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서 시장 상황과 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과 감독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BIS가 암호화폐 보유량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요건을. 그래서 결국에 지금 2% 정도가 몇 년 안에 이제 보유해도 되는 이제 리밋으로 걸어놨는데, 결국에 BIS가 앞으로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들여다보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고 지금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고 CBDC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는 시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2025년이 그레인 리셋이라고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다보스에서 말하는 그 대개혁, 이제 탄소 중립과 뭐 전기차, 그 다음에 우주로 나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금융의 대개혁. 왜냐하면 부의 바구니가 붕괴하면 기득권들이 전체 대중들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코땡땡이나 돈, 뭐 금리나 이런 것들 양턱 깎기를 통해서 전 세계 중산층, 그 다음에 나라들을 다 붕괴를 시키고 그들이 통제가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보유량을 이 체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중앙은행인 BIS가 이걸 한다라는 건 앞으로 부의 바구니가 암호화폐 쪽으로 옮겨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이 얘기를 하면 아직도 당연히 그 좀 심하게 한 미친놈 소리 듣고 음모론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암호자산 코인에 대해서 오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도 있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그 중심에 담긴 몇몇 코인들 중에 살아남는 것들이, 그 살아남는 코인이 이 부를 다 가져가게 되는 형태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폐의 부의 바구니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암호화폐라는 거의 시총이 커져야 되는데 살아남는 몇몇 코인만 지금 남기려고 하잖아요. 전통 미국의 SEC라는 곳이 망나니 춤을 추면서 다 날리고 몇몇 살아남는 것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들, 자기네들이 통제 어느 정도 되고 자기네들이 투자도 해놓은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도산시키고 또 큰 은행이 그 은행을 인수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건 앞으로 굉장히 가속화가 될 거고 코인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투자를 잘 하고 계시고 내가 살아남는 코인이라고 확신하는 코인에 잘 해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투자가 확실히 앞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미래가 오는 건 아주 기정사실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스스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확신을 통해서 지금 살아남는 코인들을 지금 중립 단계에 있는 이 공포지수의 상태에서 매집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발트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발트는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무슨 뭘 하는 코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인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는 거 알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뭐 우주, 그 다음에 AI 로봇 이런 거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100불이 가곤 얼마가 가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네이버가 뭘 하는 거 다 알잖아요. 포털을 하고 뭐 결제 뭐 여러 개 다 하는 거 다 알죠. 근데 자발트 코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코인인지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 내가 아는 코인, 리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더리움도 잘 아시죠? 비트코인 잘 알죠? 그러면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코인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이 암호화폐라는 부의 바구니는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BIS라는 곳에서 뭘 하면, 왜 여기에 보유량 공시 요건을 뭐 한다고 협의를 하겠어요? 앞으로 은행에서 코인을 다루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제가 은행들에서 코인을 다루는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게 다루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암호 자산에 지금 살아남는 코인에 투자를 해놓고 필연적으로 성공한 내 모습을 잘 상상을 하면서 일상생활과 건강을 잘 돌보면서, 얼마라도 더 이런 공포의 장과 중립의 장에 얼마라도 더 돈을 절약도 하고 돈을 추가 인컴을 만들어서 투자를 더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났을 때 이게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게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몇 년의 사이클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더리움도 20배가 되는 걸 봤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 50배 뭐 이렇게 넘게 되는 걸 봤고, 그러니까 결국에 살아남는 코인은 다 가져가는 그런 승자 독식 그런 게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은행들이 앞으로 BIS에서 왜 은행들한테 보유량 코인을 하고 이걸 앞으로 왜 하냐, 결국에 앞으로 코인들이 미래 부의 바구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들이 지금 쭉 나열을 할 텐데, 도이치뱅크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토큰화 연구 착수했다. 그래서 이게 다 2025년에 맞춰져 있어요. 도이치뱅크가 스위스의 암호화폐 보관 전문 업체 스타트업인 토로스와 협력해서 디지털 자산 수탁 토큰화 서비스를 구축한다. 그럼 여기 도이치뱅크가 뭐 한다고, 앞으로 부의 바구니가 안 될 건데 뭐 한다고 은행에서 코인을 다루겠어요? 코인 보관하는 기술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에 모든 코인들이 그 위에 부동산도 올라가, 주식도 올라가, 코인은 코인대로 있어 하면서 그것들을 코인으로 다 통합해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인은 돈이 어디로 흘러간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CBDC 플랫폼과 연결이 되는 거고, 결국에 CBDC가 코인하고 바뀌는 순간 다 장부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CBDC 같은 경우 누구나 다 못 보지만, 일반 그 퍼블릭 코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지금 장부를. 그러니까 다 돈의 흐름을 체크하는 시대로, 자산의 토큰화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은행에다가 토큰화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준비를 하는 거야. 도이치뱅크가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조디아 커스터디라고 해서 영국의 스탠다드 차드 은행 산하에 있는 가상 자산 커스터디 업체가 조디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싱가포르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해요. 이게 9월 달에 나온 거고, 그죠?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도 엄청 큰 은행이죠. 자,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개발 위해 나선다. 여기는 메타코라는 곳이랑 하는데, 메타코는 어디죠? 리플사가 인수한 곳이죠. 리플사가 한 3,300억 주고 인수를 한 데인데, 암호화폐 스위스에 있는 암호화폐 관리 회사예요. 여긴 또 이제 시티은행은 여기랑 해갖고 또 하고 있고. 왜 은행들이 이렇게 다 암호화폐 수탁을 할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래의 부의 바구니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코인을 사고 안 나고 보관을 해줄 수 있어야 은행의 존립의 이유가 있는 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리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메타코 3,300억 인수. 그래서 리플이 디지털 자산 업체 메타코를 인수했잖아요. 리플이 그러니까 선구안이 있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결국에 코인 보관을 어떻게 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스터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리플은 여기에도 한 발을 걸쳐두기 위해서 이 메타코를 인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필리핀의 최대 은행인 유니온 은행, 여기도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2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타임라인은 2025년, 2024년 말까지 거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면 짠하고 쓸 수 있게끔. 소시에테 제네랄 암호화폐 자회사, 프랑스 최초 디지털 자산 사업자 취득. 그래서 프랑스의 3대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의 암호화폐 전문 자회사 호지가 프랑스 최초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자격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프랑스 3대 은행인 여기에 여기에 암호화폐 자회사 포지가 이 자격을 확보한 거예요. 당연히 프랑스 3대 은행 여기 소시라는 이곳도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회사 세팅해놓고 디지털 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딴 거죠. 이 나라마다 다 이걸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블랙록, 우리가 다 알죠. 이미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 서비스 제공. 코인베이스가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코인 전문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블랙록하고 협업해서, 블랙록은 전통금융권의 자산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운영을 하는 데고, 여기가 코인을 운영할 줄은 모르니까 코인베이스하고 협업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우선 블랙록은 이제 큰 돈을 상대를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 코인 수탁 서비스를 하는 걸, 제공을 하는 걸 코인베이스와 함께 하는 거죠. 이 전 세계 최대, 여기도 이걸 왜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비트고는 원래 신한은행하고 했었는데, 신한은행하고 너무 빨리 시장에 진출해서 2년 전에 했는데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하나은행하고 손을 잡고 국내 커스터디 사업을 재도전한다. 이제 무르익었다고, 너무 빨리 진출했던 거죠, 비트고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요가 있을 거다. 2년 전엔 수요가 없었고 이제 수요를 예상을 해서 지금 다시 하나은행하고 준비를 해서 2024년 하반기 사업 목표. 그러니까 2025년이 코인 과세 시점이죠. 2025년이 그레인 리셋의 서막이 열리는 시점이죠. 다 2025년, 26년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이걸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과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이클은 4년인데 3년이, 이 투자 시장에 대부분 다 비슷해요. 주식도 비슷하고. 근데 코인이 좀 더 이제 정확하니까 첫 해 1년은 매우 힘든 데스밸리를 걷는, 아주 물 한 모금 못 먹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힘든 구간이에요. 막 루나도 터지고 FTX 터지고, 막 가장 힘들 때가, 극강으로 쳤을 때가 FTX 터졌죠. 그 다음 1년인 2023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막을 좀 지나서 좀 살만한가? 라고 해서 중간에 오아시스도 한번 나오고 물도 한 모금 먹고 상승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또 지루하게 사막을 걷고, 그러다 또 오아시스 한번 나오고, 이걸 반복을 해요. 그게 2023년이고, 24년 이제 앞으로 우리 몇 달 후면 찾아오는 2024년은, 그때부터는 장들이 좀 더 좋아지면서 상승이 일어나요. 상승이 꽤 일어나고, 그 다음에 24년 하반기부터 돼서는 25년까지 해서는 마지막에 거대한 양봉, 마케팅과 함께 대중들을 끌어모으는 그 작업을 하는 거대한, 진짜 마지막에 큰 불장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1년, 2년, 2022년 가장 힘든 데스밸리, 23년 오아시스 중간중간에 만나는 힘든 시기, 이 가장 힘든 2년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년과 25년 매우 좋은 때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설레어야 되는 시기고, 지금 두려워하거나 지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하랑 도반분들도 제가 그 마지막 지표라고 했잖아요. 일반 구독자가 안 늘어나고, 첫 번째 조회수가 안 나오고, 유튜브에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그 정체되는 시기가 일반 그 하락장 구간에 거의 끝나는 시기.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상승하기 전에 피크인 시점에 하랑 도반분들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때가 되면 한두 달 지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늘.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하랑 도반분들의 이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메이저 알트가 오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유튜버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요거 좀 보면, 물 한 모금 잠깐 먹을게요. 자, 어떤 걸 갖고 왔냐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우리 FTX에 샘이 있잖아요. 아주 그 거하게 해먹고 전 세계적인 사기꾼이죠. 이 사람이 뭐 권도영과 이제 권도영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사람이고, 한국에 권도영이 있다가 미국에 이제 샘이 있는 건데, FTX 전 CTO가 샘 뱅크맨 프리드가 과거 정체불명의 한국인 친구를 언급했다. 이 한국인 친구가 누굴까 되게 궁금한데, 더 블록에 따르면 FTX 공동 창업자인 전 기술 책임자 게리 왕이 샘 뱅크맨 프리드 전 FTX 최고 경영자의 형사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고객들이 자산을 출금하기 시작하자 샘이 내게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금 유출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을 FTX에 예치해야 되는지 계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좀처럼 계산 결과가 맞지 않았고, 이후 샘은 계산에 한국인 친구 Our Korean Friend들을 포함시켰냐고 물었는데 그제야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계산이 뭔가 안 맞았는데 한국인 친구까지 그거 넣어가지고 계산해봐라고 했더니 개요가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 FTX 엔지니어링 디렉트 니샤드 싱에게 샘이 언급한 한국인 친구가 누구인지 묻자 80억 달러 규모, 거의 9조 달러의 구멍을 가리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FTX에 관여가 돼 있는 한국인의 투자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전반적인 부패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거고, 이게 누군지 한국에 좀 뭔가 트랜잭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잘 파헤치는 분이 좀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고 좀 그런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 다음 걸 보면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죠. 존 디튼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이 다른 모든 토큰의 증권성을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그 SEC에서 이긴다고 해서 나머지 코인들이 증권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리플만 자유로워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SEC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SEC가 거대한 설계를 쇼를 한 거고, 그 위에 사람들이 SEC라는 망나니를 주어주고 리플한테 태클을 걸고 리플을 힘들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는 유일하게 증권에 자유로워진 메이저 코인 리플이 남고, 또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은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더리움 뭐 남고 뭐 이렇게 몇몇 개 남고 나머지는 다 SEC의 칼날에 사라지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디튼도 리플이 SEC하고 이겼다라고 해서 다른 코인 투자자들은 안심하지 마라. 그건 리플만의 승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건을 맡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앞서 판결에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만 해당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루나 테라 사건과 이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각 토큰마다 개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각 토큰마다 다 들여다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태클을 걸면 이건 SEC가 이겼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토큰마다 다 했던 게 다르니까, 뭐 아이콜을 한 것도 다르고 어떻게 한 것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매를 먼저 맞은 게 좋다라는 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때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오고 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리플의 SEC 소송은 테슬라 소송,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이런 것처럼 SEC의 거대한 초기업들 그 전에 약간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블랙록 BTC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내년 3월 90%다. 그래서 블룸버그 상장지수 전문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년 3월 기준 승인 가능성을 90%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한 번 더 제가 보고 있는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제가 뭐 투자 심리학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ETF가 승인 나올 때쯤에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ETF 승인을 내면서 마지막에 좀 더 가격을 올리면서 대중들을 끌어모으면, 왜냐하면 대중들은 ETF 승인 났다라는 거에 몰려들 거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가격을 한번 또 떨구고 다시 내년 상승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따 차트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연말에 해갖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승인 시점은 내년에 이때쯤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수의재단이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보상 코인 532만 개 전송, 그래서 조재우 교수님이 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그 코인 재단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백서에 자기네들 물량을 스테이킹해서 보상 나온 거를 판매하는 건 백서에 넣질 않아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거 자기네들은 계산하고 수익 날 거 생각했을 텐데, 근데 자기네 원래 코인 갖고 있는 묶여있는 지갑은 공개했겠죠. 여기는 안 변해 라고 해놓고 그거를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면 자기네 재단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스테이킹 하면 당연히 양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상은 그대로 지금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허위사실이라고 하지만 이 조재우 교수님이 트랜잭션까지 다 공개를 한 마당에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바이낸스로 뭐 한다고 거기 스테이킹에서 나온 보상이 가겠냐고요. 당연히 매물로 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수의재단 파트너사 또는 서브 계정 주소에서 스테이킹 직금 주소로 보상 전송, 그래서 보상을 그런 식으로 보내서 팔고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를 이만큼 532만 수의를 보내서 하고 있는 거다. 수의는 가격이 상장 때보다 마이너스 70% 정도 빠졌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코인 회사 재단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닥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은 저는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신념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더리움도 예전에도 굉장히 쌀 때도 샀고 지금도 또 사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요새 비트는 안 사지만 제가 모을 수량이 모았기 때문에 그냥 XRP도 언젠가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넘어서 신념이 됐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 신념이 뭐 잘못됐다, 굉장히 광적인 거다, 리플 개미가 있어도 못 간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똑같은 비난을 몇 년 전에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는 있었지만 증명이 안 됐죠. 비트코인이 700만 원 가고 400만 원 갈 때 사람들은 다 100만 원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후땡땡 때나 1000만 원 아래에 있을 때도 절대 비트코인 못 간다, 만불 못 넣는다고 수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기 때문에, 기회의 순간에 저는 기회를 잡은 거고 그게 시간 지나서 증명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저는 리플 역시도 똑같이 리플사가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증명이 되는 때는 전 반드시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념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욕을 먹고 리플을 광신도다 뭘 아무리 해도 제가 말을 하고 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란 사람은 이제 또 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못 하는데, 투자 방송을 하면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투자 잘하기보다는 방송인에 가깝고,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 스스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그 증명을 이뤄낼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뤄내고도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정말 오래된 구독자분들하고 축하의 여러 덕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머지 않아서, 요번에 또 리플이 항소도 기각을 받아냈잖아요. SEC에. 그러니까 거의 2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건데, 저는 여전히 SEC와 리플사는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합의를 해요. 왜냐하면 금융 그 형님들 입장에서는 SEC가 자기네들의 오른팔로 망나니 칼춤을 쳐줘야 수많은 코인들 자기와 관련 없는 걸 때려잡을 텐데, 리플한테 3대0, 4대0으로 계속 져서 SEC가 나락을 가버리게 되면 그 칼날이 너무 무뎌지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을 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SEC와 리플사의 합의를 하면서 SEC의 칼날은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려주고 리플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SEC의 그 아직 남아있는 날카로운 칼날로 다른 여러 코인들을 베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합의를 할 거라고 봐요. 테슬라도 그랬고 마소도 그랬고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리즈너블한 얘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거고. 잠시만요. 물 한 모금을 또 먹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간에 이 귀여운 고양이의 영상을 잠깐 보시면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보라고 하고 코에다 이렇게 비벼주는 거 너무 귀엽죠? 주인은 친구한테 집사죠. 집사한테 비벼주는 거 부비부비 해주는 거야. 너무 귀엽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동물의 조건 없는 사랑, 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가족들 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리는 짜증이나 우리가 부리는 뭐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늘 받아주는 게 듣기 좋아서나 어떤 마음을 먹고 해준다기보다는 그만큼 그거를 다 이겨낼 만큼 우리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문득 그거를 깨닫고 제 주변에게 굉장히 잘해야겠다. 내가 연락을 잘 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주는 사람도 정말 고마운 내 친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한 번쯤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리플 XRP에 우리 한번 차트를 좀 한번 뿌게 보면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월봉이 마감 안 됐을 때 요게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월봉에서 드디어 마감이 되면서 월봉에서 요 파란 선이 올라왔어요. 자, 보면 예전에 파란 선이 나오면서 드디어 되면서 큰 상승 출발을 했죠. 엄청난 수축의 기간 빨간 선, 그 다음에 팽창의 기간 파란 선. 파란 선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도 엄청난 수축의 기간 빨간 선을 지나서 파란 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SEC 소송 맞으면서 한번 깊게 빠졌다가 거의 주에 얼마가 빠졌냐면 78%가 빠졌어요. 진짜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때 멘탈 나가는 리플 유튜버들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멘탈 나가진 않았지만 이때 그냥 황당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다고 이런 네, 거의 거대한 쇼를 너무 리얼하게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재연 프로그램 정도로 해야지 이거 너무 리얼하게 다큐를 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고 지금 파란 선 나오고 이렇게 다시 또 팽창이 일어났고 지금 또 거대한 수축이 있었고 이제 파란 선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시기는 틀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10월 말 지금 이제 한 3일 남은 거죠. 10월 말과 11월 말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때 요런 복구하는 장대 양봉 한 여기 어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요 부분 정도까지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요번에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근데 여기 갔다가 맞았다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죠.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구간에도 좀 팔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때 맞고 떨어져도 절대 안 팔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맞고 다시 맞고 또 리토속 당했어. 너무 멘탈이 힘들어. 그럴 거면 여기서 좀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급등이 나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 비율들에서 조금씩 파셔라. 그래서 하랑 도번분들에게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정가 매도를 해서 다 그거 체결을 걸어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리플사는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는 잘하고 있죠. 이 지금 딱 어깨를 만들고 딱 컵앤 핸들을 딱 해놓은 상태잖아요.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드디어 파란 선이 올라왔고 그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얘는 잘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매도를 잘 못할까봐 탐욕에 휘둘릴까봐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뒀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바꾸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리플 XRP의 3일봉이에요. 3일봉 차트인데 또 보면 지금 이제 요 지금 RSI 차트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돌아서 올라오고 있고 요게 과열되는 시점. 저는 지금 RSI 상으로는 굉장히 여기랑 비슷해요. 지금 SEC 하락 나왔죠? 그 다음에
잠깐 올라오고 있죠. 여기 정도잖아요. 지금 여기 요만큼 갔다가 올라온 정도. 대략 여기 정도 부근이에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요 상승이 한번 나오고 잠깐 해주다가 요거 나오고. 그래서 한 방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한 방에 뭐 1.3 부근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요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짝대기 긋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가다가 여기 맞고 대략 한 요 정도 먼저 맞고 잠깐 조정했다가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야. 저는 뭐 요런 거 몇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3일봉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했고 요 과열 구간으로 가야 된다. 여기 과열 구간으로 가야 된다. 과열 구간이 어느 정도 요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어디 가격대 리플 XRP가 있던 나는 내가 그 가격엔 난 절대 안 팔 거야. 난 가령 XRP 10달러 아니면 안 팔아. 이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요게 과열된 구간으로 가면 나는 그래도 현금 보유도 좀 할 거니까 몇십 프로 정도는 난 팔래 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정가 매도로 지금 걸어놓은 그 방법이니까 하랑 도반분들은 그것만 제가 진짜 목 놓아 계속 외치죠. 바꾸지 마시고 그거 그냥 그대로 하시고 그냥 요것도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하랑 도반분들이 가령 여기서 팔았어요. 팔렸어. 난 1.3달러 해갖고 팔렸는데 그 여러분들 우리 비중대로 해서 팔렸는데 이게 다시 저는 0.75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보단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금 중에 일부는 현금 남겨두시고 나 그 중에 한 20%나 아니면 뭐 한 40% 정도를 다시 XRP 수량을 채울 거야. 그럼 어차피 현금 50% 남겨뒀으니까 파른 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언제 다시 사냐? 여기 맞고 한동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그널은 제가 그때쯤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도 그 시그널을 제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 사고 바닥에서 이거 못합니다. 그냥 얼추 어깨에서 팔고 얼추 종아리에서 사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맞을 거 좀 생각을 해서 되면 대충 여기서도 좀 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해서 여기서 좀 사. 근데 더 빠져서 좀 나머지 현금으로 좀 더 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맞고 다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고 계셔라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자, 리플 XRP의 도미넌스 전체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서 리플 XRP가 차지하는 장악력이에요. 이게 지금 2.83 정도 있는 거고 저는 이게 로그 차트인데 여기서 계속 이 하단 박스에서 여기서 갇혀서 있잖아요.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잠깐 뚫었다가 다시 아래 갇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를 뚫고 이 16까지 가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반드시 오는데 이 시점 자체가 요번에 이제 XRP가 엄청나게 비트코인 대비해서나 뭐 전체 시총 대비해서 혼자 독주를 하면 이게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이 정도 되면 과열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XRP가 이때 도달했는데 이때 진짜 한 3.3달러밖에 안 됐어. 만약에 6달러가 됐어. 어디 가격 되던지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두 가격 정도 중에 하나일 텐데 최소한 뭐 1점 몇 달러로 여기까지 가진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가격대 대충 언저리라도 이 정도 과열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좀 해라. 왜냐하면 나는 리플 XRP 뭐 6달러 아니면 10달러 아니면 안 팔 거야. 20달러 아니면 안 팔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갔다가 다시 수축 기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수량 늘리기도 당연히 수량 늘리기가 뭐 비트코인 옛날에 진짜 초기 때 막 1000개, 10,000개 갖고 있다 수량 늘리기 해가지고 다 없어지죠. 그건 어쩔 수 없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 과열되면 여러분들의 몇 년의 시간과 이걸 또 다 맞바꾸지 마시고 그냥 지금의 삶을 위해서 이 과열되면 어느 정도는 또 매도를 좀 하셔라.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리플 비트코인 5일봉을 또 보면 지금 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 맞고 여기 보면 여기 맞고 떨어졌다가 가짜 비트코인 그 지금도 대략 여기 언저리 0.5 구간 피보나치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맞고 그 다음에 한번 눌렀다가 0.236 근처까지 눌렀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XRP BTC 차트에서도. 그래서
BTC 차트도 중요하고 도미넌스 차트도 중요하고 달러 차트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교집합으로 봤을 때 어디에 머무냐, 그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둔 지정가 매도 포인트니까 그거대로 잘 행동을 하시고, 비중 있게 좀 만약 시장이 많이 과열되고 XRP가 많이 과열됐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런 세 가지 차트를 보면서 가령 XRP가 3달러 부근에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3달러가 굉장히 고점이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사랑 도반 분들이 만약 3.3달러 예를 들게요. 이때가 진짜 과열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 걸어놓은 지정가 매도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 여기다가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다는 아니고 일부 더 파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말 토요일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하랑 도범들은 이제 격주를 수요일마다 하고, 이 주말마다 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지만 막상 XRP가 진짜 이거 출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방송하니까 이게 맞고 떨어져서 이미 한 지금 보면 한 하나 둘 셋, 이게 5일봉이니까 한 거의 20일 만에 이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 사이에는 요 방송할 때쯤에 이게 나오겠지만 마지막 주에는 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5일봉이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에 어떻게 될지 제가 방송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안 하니까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걸 생각을 해두고 계셨다가 BTC 차트에서 이 정도 오면 그때쯤이면은 달러 차트의 가격 보고 좀 매도를 해야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 XRP를 제 방송과 함께 한 4년 넘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외워두셨다가 막상 XRP는 우리 생각해 보면 아시죠? 이 갑자기 있다가 볼게요. 갑자기 있다가 일봉상에서 여기서 보죠. 갑자기 어느 날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까지만 봐요. 진짜 지루하잖아요. 지루해. 지루하죠. 아이고 언제 가냐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하루에 80%가 올라버렸죠. 늘 이런 코인이에요. 얘가 성질이. 그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송 끝나면 사야지. 리플 XRP 안 가. 이렇게 하다가 늘 뒷북치면서 따라잡게 만드는 코인이라고. 여기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제 가냐, 이게 언제 가냐, 리플 XRP 언제 가냐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아가네. 하면서 날아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몇 프로가 상승을 해버리냐. 여기서 거의 한 700% 가까이가 상승을 할 텐데, 볼게요. 한 900%가 상승을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조정하다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하죠. 여기서 이만큼 5000%가 상승하는 거야. 이만큼 이렇게 상승을 해요. 지금 이 XRP 시총이 있기 때문에 5000%가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지금 막 방송에서 리플 XRP 막 10,000불 막 지금 100불 간다 막 이러는 거는 사실 조금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그거는 너무 사실 좀 어그로가 심한 거고,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인 건 뭐냐면 5000% 가고 단기간에 몇만 원 가고 단기간에 10만 원 가고 만 불 가고 이런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열 구간에 위치할 때 리플 XRP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리플 XRP 지금 100달러 갑니다. 리플 XRP 지금 30달러 갑니다.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보수적으로 전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희망열은 더 세게 돌리면 재밌지만 이것도 단기간에 139% 오르는 게 어떻게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400원 이하에서 사면 무조건 이때 되면 1년 만에 몇백 프로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나 얼마 넣어서 리플 XRP 100불, 나 1000불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인생 한 방에 역전. 한 방에 성공하면요, 한 방에 망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성공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 정도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좀 매도, 그 다음에 더 날아가면 나머지 물량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갖다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 갖다 더 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돈이 너무 많아, 그리고 XRP 난 누냐고 10년 묻어둬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냥 1000불까지든 10,000불까지든 뭐 100불까지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건 각자 선택인 거고. 자, 그래서 리플 XRP 이제 BTC 차트 좀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요거 뚫는 때가 온다. 그때 여러분들 잘 보셔라,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보면 이것도 3일봉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딱 막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막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막고 삼각 트렌드 라인, 이 삼각 수렴하는 거에 여기 지금 여기에 있어요. 계속 막고 여기를 뚫고 빼꼼 뚫고 올라와서 저는 해서 여기 점도 한 4만 불 뭐 한 여기 언저리까지 연말해서 초까지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 어느 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쭉쭉 뽑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보시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장대 양봉 짱짱짱 3개 뽑으면서 상승하잖아요. 또 똑같이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장대 양봉 몇 개 쫙쫙 뽑으면서 쇼 청산을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나올 쯤에 해서 내년 뭐 3월 뭐 이때쯤 해서 ETF 승인이 나와줘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사람들 태우고 다시 하락해줬다가 다시 이제 내년 상승으로 넘어가는, 내년 이제 원래 4년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리고 슈퍼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여기가 이 박스 구간 여기 있죠. 예전에 우리가 예전 투자할 때 막 20만 원 투자하다 8만 원도 가고 이랬던 때 있죠. 40만 원 갔다 30만 원 오니까 어떡하냐 막 우리 했던 시기, 40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 됐다고 스트레스 받던 바로 그 시기, 그때가 여기잖아요. 요 박스. 지금 저는 요전에 이더리움 박스 여기 있다 갇혀 있다고 봐요. 탈출하는 순간 잠깐 눌러주고 그대로 직행, 눌러주고 그대로 직행,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열심히 모으고 업비트에 스테이킹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의 게이트가 터지고 어떻게 될 거 막 말들이 많지만 저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그냥 이더리움이 망하긴 지금 너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비트 이더 XRP 이제 주축으로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뭐 헤데라, 알고랜드 이런 것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 파이코인도 예전에 마이너스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고, 몇몇 코인들 가지고 있어요. 뭐 에이다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자, 그래서 지금 소셜 여기도 보면 0.038에서 진짜 사람들 관심 없는 상태죠. 대중들이 진짜 관심 없고 완전히 안전한 구간에 있다. 여기 구간에 도달하는 때가 올 거예요. 빨간색. 그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봤던 걸 기억을 하시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위험해요, 파셔야 돼요 이런 얘기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코인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다가 팔았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근데 더 올라가요. 그러면 무조건 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때는 매도에 대해서도 언급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할 거니까 지금 제가 언급하는 걸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때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냥 그때는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여기에 드디어 빨간 구간에 왔네요. 탐욕의 구간이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 왜냐면 어떻게 말해도 무조건 다 욕을 먹고 다 원망의 화살이 저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돈 벌면 내 탓, 잃으면 네 탓,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셨다가 이때가 오면 그때부터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에 나 매도해야겠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 인덱스도 보면 37에 이렇게 쭉 올라줬다가 지금 눌러줬죠. 그래서 이게 다시 메이저 알트들 발현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다시 팽창으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거의 100에 가까운 대로 갈 거라고 봐요. 아직은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다시 내려와서 한 3분의 2까지 빠져 있는 상태죠. 3분의 1 지점에 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더 골든 레이시오 멀티플라이어 여기도 보면 지금 노란 선 위에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때 패턴보다는 이때 비슷하니까 요 노란 선 산에 살짝 올라와 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좀 가다가 여기 정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에 빨간 선 닿는 여기 지점 있잖아요. 요 빨간 선 닿는 여기 지점. 여기 지점으로 이제 갈 거다. 그러면 대략 여기 지점이 얼마냐라고 하면 4만에서 한 4만 5천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지점으로 이제 가야 된다. 단기간에 빨간 선에 닿는 팽창이 일어나고 그 다음 좀 식어줬다가 다시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한 3, 4년 차쯤에 이런 식으로 보라색을 넘어가는, 보라색 닿고 보라색 넘어가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하시지 않을 상태, 설레일 상태인 거죠. 그리고 롱텀 홀더들의 요 MBRB 보면 우리 그 전에 봤을 때 요 바닥이었죠. 살짝 올라와 있는, 조금 이제 숨통을 돌린.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갔다가 이게 다시 눌러서 사람들이 모든 유튜버는 아니죠. 유명한 이제 유튜버나 분석가들이 이거 다시 빠져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다시 빠져서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때도 봐서 이게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사태가 터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코땡땡 정도의 뭔가 파급적인 게 또 코땡땡이 터져도 그 정도 되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이런 게 와도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 팬 그게 와도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정도가 와도 이렇게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반등할 거라고 받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다시 눌러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깰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졌었죠. 이렇게 나왔을 때 늘 공포의 순간에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불을 끄면 벌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공포가 되면 불이 꺼지니까 무섭잖아요. 불이 꺼지니까 그럼 막 기어 나와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막 공포를 부추겨요. 그럼 사람들이 공포에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여러분들의 시신경이 빛이 있다가 빛이 없어지면 눈을 더 크게 뜨면 빛이 원래 홍채에 담겨져 있어야 뭔가 보는데 더 크게 뜨면 빛이 없어지니까 담겨져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화 같은 데 가도 그렇잖아요. 깜깜한 데 갑자기 가면 눈을 꾹 감았다 다시 뜨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작은 빛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 때는 여러분들이 잠깐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잡음 얘기하는 것에 멀어져서 잠깐 눈을 감고 빛을 다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공포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과연 공포인 건가? 모두가 환호를 외칠 때가 진짜 공포지 모두가 공포를 외칠 땐 공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잠깐 감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의 조리개를 리셋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요 시기인 거예요. 그때 모두가 다 이렇게 빠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은 앞으로 투자하면서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모두가 공포라고 외치는 순간.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건 모두가 공포라고 외치는 순간은 진짜 공포가 아니고요. 모두가 파라다이스를 외치고 환희를 외치는 순간이 진짜 공포고 지옥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고 모두가 얼마 전처럼 공포라고 외치는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요때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때잖아요. 이때 아직도 기억하시죠? 요때 다시 여기로 갈 거다 라고 정말 유명한 분석가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럴 가능성 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계속 얘기한 이유는 사이클 오랜 축적을 했고 이제 돌아나가는데 다시 그 원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설령 코땡땡처럼 한번 그런 게 와도 급격하게 빠지면 급격하게 오른다고. 그러면 그때가 만약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수라고. 그게 사이클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땡땡 때 실제로 그랬고 급격하게 사이클 돌아 나갔는데 갑자기 빠졌잖아요. 그죠?
코땡땡 때 잠깐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땡땡 때 보면 코땡땡 때 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갔는데,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의 리셋을 했네.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가야 되는 애를 갑자기 눌러놨으면 급격하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복구했으니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게 온들 안 온들 중요한 건 뭐냐? 사이클의 관점에서 겨울을 지났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기분이 춤출 때이냐 아니냐. 내 기분이 춤출 때는 투자 위기고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땐 투자 적기니까, 이땐 내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투자 적긴 거죠. 사이클은 겨울은 지났고 잠깐 눌러주는 꽃샘추니까 무조건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이클 관점에서 겨울이 지났고 이제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으로 가는 때가 오는데, 그때 설령 이게 나온다라고 해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설령 이런 거 꽃땡땡 나온다라고 해도 그때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면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나가기 때문에 이때 오면 완벽하게 빠르게 복구할 거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터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오직 내 기분이 춤을 출 때인, 모든 사람들이 환희에 빠질 때만이 진짜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될 때고, 모두가 공포를 얘기하고 잡음으로 다 너도 나도 전염시켜서 지금 더 빠질 거야 두려워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라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머지않아 리플 XRP 우리가 맥주 라방을 하는 때가 10월 달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무책임하게 10월 달에 틀리면 어떡하냐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의 이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월에 만약 안 오면 조금 더 늦춰서 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겨울이 얼추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얘기조차도 다 못하면 아마 제 방송을 재미없어서 못 보실 겁니다. 이제 굉장히 지루한 클리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제쯤에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우리가 보면서 그때의 시간을 좀 타임라인을 보면서 기다리고 또 그때가 안 오면 좀 극복을 하는 거고, 전에처럼 제가 리플 XRP 80% 급등할 때 아주 운 좋게 바로 며칠 만에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럴 때는 또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건 네, 좀 한 발 물러서서 여유롭게 보시면 이때 안 되면 어떡해 너무 괴로워 네 탓이야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괴롭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뿅.